네, 오늘 화요일 전략도 스페셜 원 시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 불안하긴 한 모양입니다. 상승해서 지금 하락 전환되면서 몇 가지 종목들 함께 내려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투자기관 확보 및 기회가 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지 오늘장 시장의 분위기에서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크로나 대외 변수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요즘에 이제 지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지수가 늘 매크로 변수가 계속 좀 바뀌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흘러나오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파적인 기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매파적인 기류가 흘러나오는데 증시가 쉽게 이렇게 크게 조정 주지 않는 좀 지지부진한, 요렇게 가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결코 저희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밸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정 전후로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 AI 반도체의 과학 오류 등등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조정 줄 때 좀 쉬어가는 국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풍요 속에 빈곤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정 줄 때 그냥 좀 2, 3일, 한 일주일 괴롭더라도 장대 음봉으로 그냥 탁탁 이렇게 조정 주고 나면 사실은 저가 반발 매수와 더불어서 리바운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선별화가 일어나면서 좀 가는 국면인데, 지금은 약간 시속 게임이 어디가 가격이 좀 싼가, 어디가 조금 부침이 없겠는가, 요런 눈치 보기, 이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글로벌 시황에서 미국이 먼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 같고요. 연일 연준 위원들 전일도 나왔습니다만은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패드워치의 지금 금리나 6월 이제 결과물이 51%대인데 50%라고 하겠습니다. 51%나.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대 5다. 그만큼 매크로 변수에 관해서 또 경기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은 지금 기둥뿌리 잘 세워서 중심 잘 잡아야 될 때고요. 지역적인 어떤 바텀 전략에 치중해가지고 지금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으로 좀 약간 종목들을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제 하루에 종목 3개씩 사는 거죠. 한 달이면 이제 종목이 60개 이렇게 됩니다. 관리 안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은 좀 선택과 집중. 내가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하겠다. 내지는 아니면 이런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 저는 지금 내일 총선이기도 합니다만은, 내일 총선이니까 국내 정책들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좀 되겠죠. 이런 기류. 그리고 지금 라마단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오늘도 유가가 고공행진하는데 유가 차트 좀 보시죠. 지금 86.73불이거든요. 지금도 움직이죠. 라마단 행사 끝나고 나서 지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 등등. 그러니까 이번 주 사실은 굉장히 그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도 많고 중요하죠. 그리고 연일 금리 정책에 관해서 5대5 갈림길, 매파적 발언. 조정이 좀 시원하게 나왔으면 하는, 아마 고수분들 동감하실 거예요. 조정이 좀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좀 내려오면 추가 매수 탁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지부진하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 시장 자체가 뭔가 과매수권으로 들어가서 매크로 변수도 이겨내면서 시장이 이겨낼 수 있죠. 수급이 직결되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제가 늘 이제 공개방송 때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본전이나 증시가 계속 오른다면, 본전이나 5% 10%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즉 본전되거나 기대 수익률이 계속 낮춰지죠. 근데 증시가 계속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쉽게 끈을 못 놓죠.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단타나 단기 접근한 게 아닌데 수익이 좀 눌렀다가 본전 나거나 5% 났어? 치고 빠지기가 애매해지죠. 특히나 그것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좀 가격 경쟁력에 있는 바닥권에서 산 종목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투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정 구간이 확실히 우리에게는 유리하다. 그래서 주식은 늘 계속 올라가는 게 마냥 좋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봐야 되는데, 오늘 또 2700선 지지력 테스트 잠깐 정강 후약이 있었습니다만은 반짝이었어요. 반짝하다가 결국은 2700선 지지력 테스트를 오늘 거치고 2700선이 무너지면 흘러내리는, 저는 무난하게 깨진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어찌됐건 투자 종합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오늘 뭐 현물 매수도 안 들어오고 매도세가 가파르진 않습니다. 매도를 많이 안 내놓는 이유는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펀더멘탈 문제가 없다. 오늘 마이크론 뭐 뒤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가격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가격 인상에 따른 해석 방향성을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오늘 선물 매도를 일단 1600개 정도 지금 치는데 매도도 그렇게 사실 뭐 헤비하진 않죠. 저는 이렇게 이게 좀 읽혀지거든요. 보자. 국내 총선 끝나고 결과물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라마단 행사 끝나고 정말 이란이 국지전 가는지 전면전 가는지 상황 좀 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매도 클라이막스나 이런 부분은 진행도 안 됐고요. 위기 상황도 현재는 아닙니다. 근데 경험칙적인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불안 요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불안 요소를 준비된 기회로 맞이하면서 즐길 것이냐, 아니면 갑자기 뒤에서 날라온 돌로 이제 맞아가지고 대응책이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 스페셜 원 시간에 시청하신 분들은 준비하셔야 되겠죠. 난 좀 밀리면 추매, 과감하게. 난 좀 밀리면 시간 투자, 견디고 간다. 뭐 요런 거는 확실하게 오늘 내일 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목요일까지는. 뭐 우리 내일 이제 쉽니다마는 총선 끝나고 돌아왔는데 뭐 갑자기 주말 아니죠. 평일 동안에 이란이 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날렸다 등등, 그러면 목요일 날 개발락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마 목요일 날 바로 반등은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화살표 그어놨는데, 어제 이제 지수 타겟팅은 해드렸고, 한 번 정도 목요일이다 보니까 목요일 하락되면 이제 시나리오를 조금 시간이 얼마 없지만 작성해보는 거예요. 목요일 하락. 그러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도 하락입니다. 네. 목요일은 눈치 볼 거고 하락 좀 하면, 금요일은 하락하면 아마 투심이 이제 떨어져 나갈 겁니다. 네. 심약한 개미부터 손절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 나서 이스라엘 막 공방 주고받는다, 전쟁으로. 이러면 더 글로벌 시장의 침체가 딱 되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네. 내려가는 건 지금 뭐라 그랬죠? 준비된 기회. 겁낼 거 없습니다. 네. 설정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금이 좀 없어서 이런 분들은 좀 러프하게 투자 기간 내지는 매매 기간을 설정해 놓으시고, 2월에 구정 때도 제가 그랬어요. 이제 첫 고비가 왔다. 이거 넘어가면 수익 난다. 이것도 넘어가면 수익 납니다. 대세적인 흐름에 하락은 없다. 조정일 뿐이다. 28 전쟁 때도 작년 10월에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면 그때라도 자금 밀어 넣을 걸,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단지 주도주와 소외주의 편제는 7대3 내지 8대2, 소외주가 주도주를 넘어가지는 않게 편제를 해놓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키워드 중에 선택과 집중이 있었죠. 매크로 변수가 지금 많은 상황이고 국내에는 총선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선을 좀 깊게 가져가시고 지수의 조정을 염두에 두시되 내 전략을 밀고 가는 굳건한 마음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만약 이 시간에 이도저도 못하시고 내 포트폴리오 애매하다 고민이시면 스페셜원 전략들 잘 따라가 보시면서 주도주와 소외주 어떻게 선택을 할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그럼 어떤 섹터에 대한 해석들 들어볼까요? 네, 오늘 반도체, 자율주행, 그리고 소외주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최근의 트렌드선 가장 중요하니까요. 주도주로 설명 들어보고 자율주행과 소외주까지 연결해봅니다. 반도체는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반도체는 쉬어가는 대장주, 솟아오르는 소외 종목,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소외주들 중심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잘 달리다가 오늘장 일단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지 같이 전략 전해주세요. 네, 오늘 뭐 지역적인 이슈가 전일부터 좀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이부진 씨죠. 관련이 있는데 시간에서 이제 상속재원 마련해서 블록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전해졌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문제일 뿐이고 당연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간에 블록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좀 내리고 지수도 좀 조정이 있고요. 가격이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전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주도주 좀 쉴 때 됐죠. 우리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삼성전자 지금은 8만원 지지가 높은 확률로 진행될 것이다. 하이닉스 좀 위치 어정쩡하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17만원, 16만원대까지 내려오면 시원하게 좋겠는데 잘 안 내려오는 그런 쪽이죠. 뭐 19만원에서 조정 받지도 않았습니다. 18만원 2천원인데 뭐 이걸 조정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냥 뭐 좀 눌림 지수 하락에 따른 그냥 프로그램 매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후발주자들이 중요한데 시속 게임에서 저의 이제 주관적 분석 위치로는 간략하게만 정리드리면 지금은 반도체를 여러분들 그 바운드리나 테두리의 전체적인 과정을 딱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게 어렵죠. 반도체가 난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꼭 필요하고요.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순환매성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정통 디램과 낸드의 위치 선상이 서 있는 상태에서 후발주자들이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유리기판, 패키징, TSMC 지진, 패키징 마렵다 제가 이런 말 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또 수혜주 쪽에서 펠리클이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런 주가들이 좀 뜬 게 자본주의 시장에 개입된 약간 뉘앙스가 있어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오늘 유리기판부터 보시죠. 조심해야 된다. 매매 영역이고 과열권이고요. 과열이라고 해서 주가가 덜 가는 것도 아니지만 또 과열이라고 해서 떨어지지 말란 법도 없고요. 오늘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 시간에 추천해봤는데 어제 전략 매도 의견 드렸죠. KNJ. 시각 부품 종목인데 유리기판이 얻어 걸렸다. 차익 실현하다 보니까 어제 장대 음봉,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 이렇게 가는 쪽이거든요. 그럼 유리기판은 지금 어제가 그 시황 글로벌 시황 뉴스가 컸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전해졌죠. AMD랑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2026년부터 지금 성용화 시켜보거나 관심을 두겠다. 그게 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못 가고요. 이쪽은 모멘텀이 소실된 거죠. 모멘텀의 길이가 2026년이면 너무 멀다. 지금은 이제 저가에서 사신 분들은 기회가 됐고 대신 제가 뭐라 그랬죠? 유리기판 할 때 안정감 가미할 거면 기승전 다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기 하시면 되고요. 삼성전기 안 빠집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대장주의 흐름, 시가총액 진짜 품격에 맞는 플레이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시가총액을 조단위 종목을 사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거든요. 네. 좀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안전판 역할 좀 해주고 느리지만 등락률을 적고 이런 건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하루에 8, 9%씩 움직이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그 시가총액이 주는 안정감은 사라졌기 때문에 선정이 진짜 잘해야 될 것 같고 오늘 펠리클 좀 보시죠. 그동안에 이제 이런 HBM, 세정 등등 또 레저리 플로우 그리고 정통 디램 낸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이에 틈바구니로 유리기판 패키징 갔는데 오늘 펠리클 SNS 텍 FST 이렇게 왔고 FST가 자리는 더 좋았죠. 제 스타일 가격 조정 후에 오랜 시간 4개월 정도 기간 조정 주고 주가 오늘 딱 슈팅 멋지게 거래량 동반. 근데 좀 빨리 왔어요. 내년에 FST는 들어올 거라는 평이 좀 많았는데 SNS 등은 올해 여름에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지금 외국인 코스닥 매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 주가가 계속적으로 연속 성장을 좀 보여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이 말인즉슨 따라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네, 따라가지 마시고 보유자분들은 선택하시고요. 좀 더 보유할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볼지 과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열이라고 해서 조정이 안 나오진 않아요. 키 맞추기 당장 목요일날 나올 수도 있습니다. 5일선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SNS 텍은 여름에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변곡 돌파가 안 됐고요. 매물대 소화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방송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나에 맞는 투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옆에 계시면 제가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길게 스윙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FSD도 쫓아가면 낭패될 공산이 상당히 크다. 오늘 외국인들 계속 차익 실현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순서가 아닌데 유리기판도 나왔고 패키징도 나왔고 그리고 펠리클도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러면 다시 정상의 위치로 돌아갈 것이냐?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좀 보시죠. 결국은 지금 마이크론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마트의 모습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습인데 주가 안 빠졌고요. 미국은 위치적으로는 좀 고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2분기 때 디램하고 SSD 결국 이제 PC 서버 들어가는 쪽이죠. PC에 들어가는 건데 가격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재고 소진 다 됐고 가격 좀 올려야 되겠다. 정통 디램과 낸드에 결국은 이제 SS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각의 웨이퍼를 잘랐을 때 상단과 하단의 수율이 틀려지게 됩니다.
같을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용액으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율이 높은 좋은 제품은 SSD에 파는 거고요. 질이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뭐 SD도 팔고 USB도 파는 쪽인데 뭐 좀 너무 딥한 것 같고 이 정도까지 하고 방송은 어찌됐건 여기 정통 D램과 SSD의 가격 인상 추진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우호적입니다. 특히 그 파트 내에서 정통 D램과 낸드 쪽. 그래서 정통 D램과 낸드가 어찌됐건 지금 새로운 뉴 캐시카우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정통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속도는 더 불붙을 것 같고요. 후발주자들. 그러면 이제 정통 D램과 낸드들이 좀 갔는데 뭐 테스도 갔고 장비 쪽에서 그죠? 지금 이제 키 맞추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앵커님 따라가지 마셔라. 따라가서 결과물이 좋을 게 없어요. 최근에 뭐 하나모트리얼스도 갔고 TCK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이큐 그리고 이제 뭐 합성 쿼츠, BCNC 이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이쪽은 다 소모품들입니다. 네,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서 그 소모되는 금액대가 조 단위예요. 네. 이 업황이 빠르게 좀 턴되고 좋아진다면 이쪽들은 교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내가 잘 기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보자. 그리고 유리기판이나 패키징 그리고 오늘 나왔던 펠리크죠. 패키징하고 펠리클은 좀 투자 관점, 유리기판은 이제 차익 실현 관점, 보수적인 접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순환매가 참 다양하게 돌고 있고 오늘은 EUV 쪽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 급등 종목을 그 뒤에 따라가시는 전략이라기보다 선취하는 전략이 더 주요하겠고요. 전통 D램과 낸드로 기본으로 조금 더 시각을 돌려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섹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왔구나 앨런 머스크 언론 플레이 적었습니다. 네, 역시나 자율주행 섹터 일단 뜨기 시작한 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한 뒤부터 좀 자율주행 섹터들 같이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봐야 되나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 전략들 같이 알려주세요. 네, 요즘에 정말 기분 좋고요. 작년부터 시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러니까 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저도 트위터 아니죠 X 앨런 머스크 유료 가입자인데요. 네, 그 사람 참 좀 치사하죠. 돈 받고 이제 가입해야 되는데. 기다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의 전방 산업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 차트 모습인데 앨런 머스크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입이다.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어찌됐건 지금 모멘텀이 불어야 됩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인터 배터리 될 때 전고체 로드맵 타임라인이 나오면서 갔듯이 어찌됐건 테슬라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 것 자체는 자율주행도 좋고 2차 전지 파트 내에서도 나쁠 게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어제에 이어서 뭐 내용 보니까 8월에 낸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주는 것 자체는 뭔가 지금 상당히 굴뚝을 파고 주가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에 대한 반등 트리거가 된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면 오늘 LNF 같은 경우 그래서 시장 대비 괜찮거든요. 테슬라 종목이니까 연동관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관 요소는 자율주행 어제에 의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내일 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매크로 변수가 겁나다 보니까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뭐 어제 정하셔라. 카메라 할지 뭐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습이거든요. 카메라 융복합. 아니면 레이더 할지 오늘 또 퓨런티어 이런 것도 좀 갑니다. 정하셔야 된다. 대장주는 현대 오토에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앨런 머스크가 정말 좀 계속 나와가지고 언론 플레이 해주고 8월에 뭐 정말로 어제 제가 좀 우스갯소리 유튜버에서 떠드시는 분들 봤는데 2025년일 수도 있다. 뭐 우리 응변의원님도 화답을 해주셨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올해 8월에 공개할 것 같고요. 나온다면 반등 트리거의 모멘텀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파트들이 뭐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고 매매 관점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들 오늘 소외주에서 반등 조금씩 나오니까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용의 진위 여부나 실속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 알 필요도 없고요. 네, 단지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나왔을 때 좀 자율주행 섹터를 자극을 해주느냐. 근데 확인해 보니까 어제 오늘 자극을 좀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자율주행 섹터 자체 내에서는 호재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자율주행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자율주행 섹터 설명 들어봤고요. 물론 시장이 펀더멘털에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확실히 모멘텀 플레이도 상당히 중요하죠. 일론 머스크의 말이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보시면서 자율주행 섹터들 또 주도주 외쪽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소외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으로 준비하셨을까요? 한 줄 평은요? 네, 주도주가 쉴 때는 소외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보면 또 소외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시나 해지 전략으로 소외주를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꾸준하게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략도 추가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뭐 명절이 아니죠. 총선 이후에 매크로가 어떻게 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앵커님들도 바쁘실 것 같은데, 뭐 대외 변수가 많이 일어나면 계속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주도주가 쉬면 여지없습니다. 소외주들이 막 파고 올라오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소외주 비중을 많이 해서는 안 되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소외주에 몰빵을 쳐가지고 이걸로 그냥 뭐 매크로 변수가 무너지겠지 착 올라오지 않을까 소설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그냥 사람들이고요. 개인일 뿐입니다. 소셜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도주의 편제는 많이 하시되 소외주를 안 넣어놓으면 뭔가 지금 대외 변수가 불어서 증시가 무너질 때 힘겨울 수 있겠다. 계좌의 운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 편제돼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벌써 한 5번 정도 드리고 있는데 거의 확인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조정이 일고 주도주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쉬면 여지없어요. 근데 이제 전선부터 뭔가 좀 시작됐는데 오늘 가온전선 모습인데 이제 좀 힘들어 보인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이거는 매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덤벼들어서 분봉 켜서 지금 딱 보게 되면 스캘퍼 해가지고 주가 뜨면 차익 신호를 던지고 누군가 고점에서 받아준다는 거죠. 주식은 다 같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어느 섹터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주식의 본질에 어긋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식을 어떻게 다 같이 돈을 봅니까? 주식은 무조건 불공평한 시장이고요. 유동지식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싸게 산 주식을 누군가가 비싸게 사줘야 돼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기 싫다? 주식이 그런 판인데 주식의 본질을 인정 안 하는 거죠. 하수는 늘 보면 주식의 본질을 보고요. 아니, 고수는. 하수는 가격만 봅니다. 본질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전선 이런 종목들 어떠냐? 부담스럽습니다. 네. LX 일렉트릭 제가 추천해본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밸류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지만 부담스럽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일렉트릭도 양봉 윗거리 조정을 주는 어떤 시그널이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달려들지 마셔라.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좀 넘어가 보니까 아까 뭐 자율주행도 소외주 부각일 수 있는데 지금 피부미용 이런 쪽들 계속 들고 일어나거든요. 이거 제이시스 메디컬인데 사실 올라갈 이유는 없죠. 최근에 거래량 잘 만들어졌는데 오늘 6%대, 7%대 반등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파라다이스, 카지노 뭐 자복자복 계속 가는 쪽입니다. 결국 뭐 단기간에 조정까지 염두를 해두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름이죠. 그리고 강원랜드죠. 주가는 좀 반응을 못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 200명 했습니다. 요즘 경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니 광원랜드에는 운전성신 것 같아요. 주가는 조금 다시 이제 쌍바닥 만드는 쪽인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외주를 좀 넣어두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좋거나 아니면 시가총액이 높아서 부침이 없거나 그죠? 아니면 주도주가 완전히 쉴 때 파고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거나 그래서 오늘 사실은 현대건설 기계를 좀 들고 올라올까 하다가 뭐 우크라이나도 좀 종료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이제 중동 리스크 터져서 전쟁 나면 건설 기계 쪽은 당장은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뺐는데 소외주 전략은 계좌에는 필수 운영 전략이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매크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주도주들의 부침이 있을 때 해지 전략으로 소외주 유효하다는 말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비중을 그렇다고 주도주를 넘을 정도로 너무 가져가지는 마시고요. 30% 이하 정도로 비중 가져가 보시면서 변수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외주 선정하실 때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좀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에 드린 힌트들, 이 종목들 위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설명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희들에게 수익을 잘 안겨줬던 세코닉스 준비했습니다.
네, 세코닉스 저희 1월에 같이 또 수익 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시점일지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회사 일단 괜찮고요. 뭐 기본적 분석이나 재무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월봉 차트 모습인데요. 좀 보시죠. 뭐 카메라 쪽이고 자율주행 모멘텀 왔을 때 반응하는 쪽인데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쪽은 저는 뭐 일봉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은 아니라서 뭐 차트 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걸 보긴 봅니다만은 여기에서 그때 추천을 좀 드렸고 2개 정도 월봉 확인하고 세 번째 때 해서 좀 수익을 누려줬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상단이다 보니까 박스 상단에 막혀서 좀 내려오는 쪽인데 바닥은 확실하게 좀 만든 것 같아요. 회사 자체도 뭐 적자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남았죠. 지금 달려들지 마시고 이제 주봉 모습입니다. 좀 남았어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줄 그어놨습니다. 줄 괜히 그은 건 아니고 줄 긋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달려들지 마셔라. 이건 이제 일봉 모습이고요. 조금 더 가격 조정을 준다면 지금 앨런 머스크의 형태로 봤을 때 이렇게 거래량 만들어진 종목들은 거래량 없이 주가 조정을 줬으면 탁 튀겨져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제 또 가격이 내려오기 때문에 관심을 좀 줘야 되는 위치적이지 않나. 조금 더 한 10% 정도 조정 받으면 우리가 접근 포인트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코닉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세코닉스 지금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격 조정을 좀 받고 나서 퍼포먼스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넣어주셨다가 조정 구간에 함께 진입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